안녕하세요. 고금리에 빚부터 먼저 갚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해는 가계대출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대출을 줄여나간다라는 건 누가 됐든 간에 분명히 의미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들도 또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고금리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아래로 또 아래로 추락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하니 그런 걱정이 드는 건 당연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네 삶이 많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소득은 대려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가계대출이 줄어든다는 건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주는 증거 같습니다. 이제 대출자들이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금리가 뛰었습니다. 2022년 연초만 해도 4% 후반이었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금리 상단이 최근에는 8%입니다. 사실상 2배가량 올랐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가계대출은 점점 줄어들고 기업대출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가계대출이 줄어든다. 이런 건 다르게 얘기하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어느 정도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굳이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으니 좀 더 우선적으로 빚 갚는 데 앞장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꽤나 어려운 상황이죠. 꽤나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죠. 고금리가 2023년에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3년만 높나? 그것도 아니죠. 2024년, 2025년 한동안 고금리는 계속될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 미국이 23년, 24년, 25년에 걸쳐 기준금리를 조금씩 낮춘다라고 하면 한국은 그보다 시간 간격을 한 1년가량 더 뒤로 해서 내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2024, 5, 6, 7 이 정도쯤으로 해서 조금씩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2023년 안 내립니다. 대략 한 25년쯤부터 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크고 한국은 2026년쯤부터 내려갈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사실상 3, 4, 5, 6, 4년 동안은 금리가 많이 낮아질 걸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는 계속 더 올라가고 대출을 낸 사람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코픽스가 4.34로 올랐다는 것을요. 사상 처음으로 4%대를 넘어섰죠.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는 2023년이 되면 어쩌면 코픽스가 5%, 6%까지도 올라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꽤 어려운 상황이죠. 미 연준이 내년에도 금리를 계속 올립니다. 미국 연준이 내년 최종 금리 목표를 기존의 4.6이었는데 5.1%로 올렸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4.5%인데 5.25%까지는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5.25%까지 현재 4.5기 때문에 고작 0.75밖에 간격이 없습니다. 내년에 0.75 올리고 끝낸다? 그럴 리 없다라는 겁니다. 못해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냥 6%까지는 6.5%까지는 그냥 갈 것 같습니다. 그리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한국대로 어쩔 수 없이 계속 올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리면 빚을 낸 사람들의 이자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빚의 이자가 부담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상환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최우선적으로 빚 갚는 데 집중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가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지. 함부로 모험을 걸었다가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했다가는 무너지기가 십상입니다. 가게가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 모두 다 삶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유로워지는 건, 여유가 생기는 건 쉽게 정할 수 있지만 여유롭게 지내다가 궁핍하게 지내는 건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빚을 낸 사람들이 빚 때문에 신음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과연 감당이 되고 견딜 수 있을까? 힘들 거다. 답이 없을 거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지금 현재 이미 무리한 빚을 진 이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23년, 24년, 25년, 26년 최소 4년 이상은 그 높은 금리 때문에 힘들어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이 빚을 내지 않으려고 애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 경기가 더 안 좋아지겠죠. 지금이야 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빚을 갚고 또 대출을 안 내고 조금이라도 더 형편을 낮게 하려고 아둥바둥거리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점점 심해져 버리면 이웃나라 일본처럼 아예 그냥 소비 자체가 극단적으로 줄고 대출을 안 하고 부동산 시장에 사람들이 관심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 자체가 완전 장기 저성장의 국면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이 너무 많은 부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렇게 무리하게 빚을 낸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어려워지는데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점점 더 두고 보고 지켜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집값도 많이 떨어진다고 하죠. 근데 적어도 앞으로 한 5년 안은 쉽사리 집값이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집값이 많이 내려가고 금리가 좀 내려간 이후에 정부에서 집을 사라고 여러가지 혜택들을 줘야 그제서야 조금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적어도 지금은 최소 몇 년간은 많이 거품이 꺼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사그라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주들, 돈을 빌린 사람들의 빚 부담은 더 커지고 또 빚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 줄일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빚을 줄이려고 혈안일 겁니다. 이러한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많이 어렵다, 많이 빡빡하다라고 보고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빚이 있는 분들은 하루빨리 빚 갚는데 최우선의 숙제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길을 다니면서 비어있는 가게를 본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가게들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볼 때 경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구나 라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소비를 정말 줄이고 가성비를 추구하고 삶을 지키겠다라는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